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나게 현재의 작업 환경을 설정해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설치했던 그 환경으로 초기화 시켜줄 거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서 한 줄로 길게 볼 건지 두 줄로 짧게 볼 건지 모양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일일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제너럴 선택하셔서 창을 띄우도록 하죠. 인터페이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눈이 쉬 피로해지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눈이 조금 더 편안하실 거고요. 저는 잘 보이라고 일단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나눠서 보기 위해서 창문을 따로따로 떼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테이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체크를 해 놓는 게 편하실 거고요. 저처럼 창문을 따로따로 띄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죠. 커서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미리미리 이따만큼 큰 건지 이따만큼 작은 건지 확인하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노멀 브러쉬 체크를 해놓는 게 편하겠죠.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브러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값만 보이니까요. 노멀 브러쉬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새로 용지를 만드실 때에 그 용지의 사이즈가 픽셀 단위로 룰러, 눈금이 보였으면 좋겠다. 타입 글씨를 입력할 적에 그 단위는 포인트 단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를 뽑아서 범위를 정할 적에 그 가이드의 색상은 뒤쪽에 있는 배경 색깔과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가이드에 있는 색상 정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쇼 폰트 잉글리쉬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 글꼴은 한글로 영문 글꼴은 영문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이 GUNG, 궁이라고 찾아지면 좀 헷갈리시겠죠? 한글은 한글로 볼 수 있게 V체크는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정해져 있군요. 400에 500 픽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위 확인하시고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라고 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파일의 이름을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1이죠.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인데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고요.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72라고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것인지 위치를 좀 가늠을 하시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눈금자를 보여주십시오. 뷰에 가셔서 룰러스를 켜주게 되면 눈금자가 확인이 될 거고요. 첫 번째 1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을 오픈 불러오도록 하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이미지 안에 이미지들이 쫙 들어있을 거예요. 열기 하셔서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크기가 우리 거 용지보다 만약에 크다면 그 친구가 잘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크기를 맞춰서 데리고 올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밝은 잎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밝은 잎 거의 위치가 비슷하군요. 그렇다면 그냥 크기를 좀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 값이 500입니다 라고 맞춰줬더니 폭이 모자라고 있네요. 폭은 400입니다 라고 하면 높이가 약간 남습니다. 남는 거면 잘려도 되는데 모자라면 늘릴 때 픽셀이 좀 깨지니까 남겨서 갖고 오는 게 좋겠네요.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그냥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만약에 창을 넓게 혼자서 다 쓰겠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A 몽땅 다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여기에다 컨트롤 V라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세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자동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레이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름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레이어가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어떤 효과를 어디다 줬는지 빠르게 훑어볼 때에 찾기가 곤란하니까 이름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임의로 바꿔줄 겁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페인트 더프 필터 메뉴에 가셔서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메뉴의 위치는 버전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CC2022 버전을 쓰고 있고요. 2020 버전이나 2018 버전의 경우에는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필터 메뉴에서 찾으십시오.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죠. 두 번째, 세이브 패스 책 모양을 만들어서 저장하세요 라고 했군요. 이 모양이 지금 세이브 패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죠. 그렇다면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사용하실 때에는 위쪽의 옵션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저는 레이어를 만들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좋아서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을 켜놓고 사용할 거고요. 색상이 있어야 눈에 잘 보이겠죠. 선은 따로 필요 없어서 스트로크는 이렇게 짝대기 되어 있는 상태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깔려 있으면 그릴 때 좀 산만하니까 잠깐 눈을 가리겠습니다. 우선 펜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할까요? 펜툴로 그리실 때에는 클릭해서 직선을 제작하실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곡선의 경우에는 뽑혀 나오는 핸들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버리게 되면 다음번에는 직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다시 나는 직선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는 그 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직선화 시켜주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볼게요. 선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만들어 놓은 선은 나중에라도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라고 보일 거예요. 직선을 쭉 당겨 주시게 되면 곡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반대로 곡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셀렉션 툴들을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몽땅 다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옮기거나 크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일부분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시려면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로 갈아 끼우시고요. 요 끝자락에 있는 점 하나만이라고 클릭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점들이 하얗게 바뀌었는데 내가 선택한 그 한 친구만 색깔이 파랗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펜툴로 책을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대강의 아웃라인만 따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책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는 100 언저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50 정도에 위치하고 있군요. 왼쪽과 오른쪽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위쪽은 100, 아래쪽은 350 언저리.
왼쪽도 위치를 대강 잡아줄게요. 한 30 정도 될까요? 펜 툴을 이용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책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대강의 위치 찍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들 위치를 수정하시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하나하나 클릭하시고 위치 바꿀 수 있겠죠. 직선으로 되어 있는 선들은 곡선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 보일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지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꼬여 있을 땐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모양을 보시고 대략 이런 느낌이겠죠? 마찬가지로 위쪽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들으시고요. 클릭해서 위치를 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곡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펜 툴 꾹 누르고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략의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두 레이어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책장과 아래쪽에 책면 두 개가 따로따로 레이어가 생성이 됐네요. 이 친구와 컨트롤, 저 친구라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서요. 레이어의 빈 공간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라고 합쳐주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저장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패스 패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펜 작업을 해서 만들어 줄 적에 패스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지만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서 오른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3줄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세이브 패스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대화창에 뜰 겁니다. 이름을 책 모양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새로 만들어진 요 책 모양이라고 하는 친구와 기존에 생성된 패스라고 하는 친구 둘 다 보이고 있죠? 아무 친구도 선택하지 말고요. 패스 패널에서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지금은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패스 패널에서 두 친구가 다 보이는 중이지만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내가 펜으로 그렸던 그 레이어를 해제하게 되면 패스 패널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됐던 그 패스가 보이지 않죠. 항상 언제든지 내가 패스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패스를 세이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빈 공간 눌러서 풀어줄게요. 세 번째, 마스크 문제로군요. 책 모양대로 1급의 2번이 잘 이워 보였으면 좋겠나 봐요. 이미지를 불러와야 될 텐데요. 배경을 좀 다시 눈을 띄우도록 할까요? 1급의 2번은 눈을 번쩍 띄울 거고요.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거는 좀 산만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안내서는 지워질 거고요. 파일을 오픈 불러오도록 하죠. 1급의 2번. 마스크 작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잘 이워서 보일 거기 때문에 굳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가 있을 때는 그냥 이동 도구로 끌어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1급의 2번이었고요. 이 친구는
아래 깔려있는 책만큼 이미지가 잘리워서 보일 거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때 레이어의 순서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잘리우는 그림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그만큼만 잘리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물 보시고 안경 부분이 보일 수 있게 위치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도록 할까요? 크기가 좀 커 보인다면 컨트롤 T를 누르시면 크기를 바로 줄이실 수가 있는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시켜주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의 단축키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을 보게 되면 선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 모양대로 선이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레이어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책 모양 이 친구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주실 때는 레이어 창에 있는 제 끝자락 FX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두께값과 색깔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단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그라디언트로 채워라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정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문제에서 투명도를 얘기하고 있진 않으니까 위쪽은 무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 물감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정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방향값을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그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앵글이라고 하는 각도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작업이 그 위쪽으로 쌓이게 될 테니까요.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게요. 배경 색깔이 이렇게 단조로울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요거는 CC 2020 버전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제일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퀵 셀렉션이었죠. 문질문질 드래그를 해주는 거라면 단색이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을 때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바깥쪽에 흰색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흰색을 데리고 오려는 게 아니죠. 선택한 걸 반대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셀렉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네 번째 줄에 인버스 뒤집어 주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책들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모자란 부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마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FX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했었죠. 클릭하셔서 아우터 글로우. 책이 이렇게 방향이 왼쪽으로 향해 있네요. 끈들이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방향을 뒤집어 주실 수도 있어요.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의 경우에는 꽃잎 모양과 은행잎 모양 두 가지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은행잎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도 두 개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색 계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사각형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겁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에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선은 없어요 라고 쉐이프는 짝대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미리 만들어진 쉐입을 콩 찍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옛날 거 버전에서 쓰던 쉐입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는 보여주세요 라고 미리 선택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쉐입을 좀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린다면 레거시 쉐이프가 이렇게 들어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3줄이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를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을 꺼내주세요 라고 밑에서 세 번째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쉐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화살표를 열으셔서 이 친구들을 하나씩 다 열어놓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모양들이 예전의 경우에는 다 미리 열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룹으로 다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친구들을 모아주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 이 친구들을 모으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다 열어놓고 한눈에 훑어서 찾으시는 걸 권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뭇잎을 찾으셔서요. 한번 선택하면 너다 라는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리겠다 라고 커서가 쫓아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제작이 되겠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깜장색으로 지금 저는 채워져 있는데요. 색상 값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색깔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죠.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친구 FX에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라고 외부 광선 효과를 줬고요. OK 눌러서 적용이 끝났으면 이 친구는 하나 더 복사해서 색깔만 바꾸면 되겠죠. 레이어를 복사하실 때 단축키를 쓰시면 편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로 레이어가 바로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얘를 1하고 선택해서 옮겨 줄 거고요. 색상만 바꿔보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99cc66이라고 바꿔주시고 크기가 다르거나 위치, 방향 틀릴 때에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수 있죠. 쉐이프는 찬찬히 찾아주세요. 꽃 모양도 찾겠습니다.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문자를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누르시고요. 위치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게 되면 만들어진 형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글씨를 쓰고 나중에 맞춰주도록 할까요? 글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도구가 텍스트 도구인지 확인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보입니다. 글꼴과 크기와 색깔, 기타 등등은 나중에라도 바꿔줄 수 있어요. 결과물을 보시고 그라디언트의 방향 꼭 맞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위아래로 그라디언트가 들어있는데 문제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에 대해서는 단색으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요. 결과적인 모양을 보니까 위쪽은 평평한데 아래쪽이 볼록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상황은 없고 결과물을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글자 레이어, 도구는 글자 도구,
위쪽에 옵션을 보고 글꼴과 크기 맞춰줬다면 꾸겨줄 겁니다. 웹텍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모양을 보시고 결과물과 비슷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밴드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꾸겨지는 정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보시고 혹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이름 꼼꼼히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400에 500짜리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이고요. 40에 50짜리 작게 줄여서 저장하는 거 PSD로군요. 우선 파일을 JPG 커다란 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라고 선택을 하셔서 요 안에 파일의 형식이 JPG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JPG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2022 버전부터는 여기에 JPG가 빠져 있군요. 그렇다면 세이브가 아니라 파일을 내보낼 겁니다 라고 하는 엑스포트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엑스포트 에즈 내보낼 때예요 라고 콩 찍으셔서 포맷을 JPG 형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엑스포트라고 하게 되면 시험장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생성됐던 그 이름 불만 없습니다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큰 이미지는 저장이 끝나게 될 텐데요. 40에 50짜리로 줄여놓은 친구 하나 더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하게 되면 쪼그라든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줬던 그 친구, 파일의 형식은 PSD 제대로 되어 있군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하고 용지 사이즈가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이름부터 맞춰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이고요.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서 작업하겠다라고 할 때는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이렇게 위쪽에 물방울이 커다랗게 하나 맺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 거보다 커 보이니까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맞춰왔습니다. 하이트 약간 남죠. 높이를 500이라고 하게 되면 폭이 좀 모질합니다. 모질한 건 좀 곤란해요. 400이라고 해서 남으면 잘 이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낙낙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데리고 갈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들어간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너는 1급에 4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야 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검색할 때 좋아요. 필터 가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첫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생긴 건 앞서서 썼던 그 필터를 똑같이 쓸 때 적용하는 친구고요. 저희는 앞서서 만들었던 페인트 더프가 아니라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다른 필터를 줄 거죠. 그렇다면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크로스 엣지라고 선택을 해서 필터를 적용했으면 1급에 5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1급에 5번 오브젝트 셀렉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친구를 이용하셔서 바로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게 되면 선택이 전체적으로 될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원하는 만큼 불러오면 됩니다.
크기를 조절하실 때 단축키 쓰시면 좋다고 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우산이 하나 더 필요하죠. 컨트롤 J라고 복사할 거고요. 색상을 바꾸실 때에는 이미지에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로바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복사한 친구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할 겁니다. 방향을 뒤집어 주실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죠.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우터 글로우 같은 효과를 반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복사해서 그 효과를 얹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이라고 효과를 선택하셔서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짠 넣어 주시면 같은 효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1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실 때에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키울 줄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서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조절하십시오. 크기 조절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될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죠. 쉐이프를 넣도록 할게요. 쉐이프 툴 이용해서 조각 모양과 물방울 모양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주시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크기가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색상이 미리 정해져 있군요. 그렇다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웬만하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터무니없이 이상한 값으로 옵션들이 바뀌어져 있다면 일일이 조정하기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리셋 디폴트라고 하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시험에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옵션 값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값이 이상하게 적용됐다 싶으시면 리셋을 시켜주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르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를 쓸 수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갔는데 색상 값이 지금은 2개만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 보니까 색상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다면 물감이 하나 더 필요한 거겠죠. 이쯤에 필요하다라고 클릭하셔서 물감통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고요. 색상 값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넣어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적용을 했는데 글씨가 이렇게 꾸불텅한 내용은 지시사항에 언급이 안 돼 있군요. 그럴 땐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보시고 알아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시고 글자 도구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이 바뀝니다.
구부려 줄 거예요.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방향이나 그 굴곡의 차이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셔서 결과값이랑 비슷하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들의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정리하셔서 커다랗게 저장하는 거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거 PSD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저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Save를 눌렀을 때 그 안에 JPG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JPG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Export라고 내보내시면 된다. 엑스포트.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저장. 10분의 1로 줄이는 거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죠.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꼭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합니다. 경로와 이름 맞춰주시고 포맷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나네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군요. 파일의 이름과 용지 사이즈 확인하셔서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New,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위스가 600, 하이트가 400이라고 바뀌었네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좋겠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미리 짜놓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라색 계열로 선택이 됐고요. 그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채워줄 겁니다. 필, 뭘로 채워줄까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오케이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물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창을 따로 띄워놓겠다 라고 맨 처음에 환경 설정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적에 결과물을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보아하니 600에 400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트, 높이가 조금 남아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밉스, 폭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지 않게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다. 자, 600이라고 맞춰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데리고 갈 거고요. 저처럼 창문을 따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다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숑 하고 들어가죠. 대략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블렌드 모드를 혼합 모드 오버레이로 주세요. 오퍼시티는 90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있는 친구가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섞어주는 기능을 블렌드 혼합 모드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노말 나만 봐 라고 되어 있죠. 그거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버레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이 묻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오퍼시티 너무 진하게 들어간 것 같으니까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려나 봐요. 불투명도라고 하는 건 레이어 창문에 오퍼시티 값, 이 친구를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90으로 농도를 낮추겠습니다. 1급에 8번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8번 데리고 올 거고요. 자, 요 이미지도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0에 400짜리 하이트가 좀 남지요. 하이트를 400으로 하게 되면 윕스가 모자랍니다. 데리고 올 때는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오셔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사이즈를 낙낙하게 데리고 오고 있고요. 1급에 8번은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네 번째 줄의 필터 갤러리에서 뒤적뒤적 찾으셔도 되고요. 아까 써먹었던 크로스 해치 똑같이 적용하세요 라고 하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친구를 바로 누르시면 크로스 해치가 바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줄 건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요게 마스크예요. 클릭해서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일부분을 가려주는 작업을 해줄 텐데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고 있는 중이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지가 잘 보이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살려두되 오른쪽은 가려줄 수 있도록 흰색 마스크는 왼쪽에, 오른쪽에는 안 보이게 가려주는 검정색 마스크를 써보도록 할게요. 색상이 부드럽게 교차되고 있으니까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레이어 확인 꼭 해주세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야 되겠다. 색깔은 흰색, 검정색이 기본일 겁니다. 혹시라도 색상이 다른 색깔이 나온다면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그룹에 가시게 되면 거기 안에는 흰색과 검정색이 들어있으니까요. 선택 가능하실 거고요. 안 보이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 거죠. 깜장색이 저는 먼저 나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검정색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클릭할 거고요. 잘 보이는 거 왼쪽이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 보이는 흰색을 정하도록 할게요. 깜장색에서부터 흰색으로 쭉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9번 갖고 오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에 갇혀서 잘려 보이는군요. 클리핑 마스크로 써먹을 건가 봐요. 그렇다면 얘는 어차피 잘려서 안 보일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동 도구 들어서 데리고 갈 거고요. 1급의 9번에서 필터가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로군요. 그렇다면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찾아보시고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필터들이에요. 그 중에서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는 스타일라이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필터 갤러리 안에서 주로 출제가 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필터를 쓰기도 하는군요. 스타일에서 타일즈를 선택하시고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뽀사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뽀사지는 색깔이 저희는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사이 틈바구니가 흰색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게 보일 텐데요. 문제지에서는 그 사이사이가 검정색으로 메꿔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배경 색깔이 검정색이어야겠군요. 다시 취소하고 컨트롤 Z. 배경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필터이지만 이 친구를 배경색에 따라서 스타일, 타일 가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사이사이가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급의 10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원하는 만큼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시험장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시는 걸 권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를 주시면 좋겠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추시려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정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와 드랍 섀도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고요. 다만 이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만큼 이 이미지 1급의 9번이 투영돼서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잘리우는 이 공간을 범위 쫙 잡으셔서 클리핑의 자료로 쓸 겁니다. 컨트롤 J 눌러주면 그만큼만 따로 레이어가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름을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칼라를 만들었고요. 이펙트는 좀 뺄게요. 휴지통에다가 끌어다 버렸습니다.
자, 클리핑 잘라주는 친구를 따로 만들었는데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다면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리우는 그림이 1급의 9번인 거죠. 질질질 끌어서 위쪽에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이 얹어져 있고요. 요 친구가 잘라져야 되니까 잘라지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만큼만 비춰서 보이는 거죠. 그 그림이 너무 작거나 클 경우에는 레이어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적용 가능해요. 1급의 9번에서 필터 타입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라고 하는 친구를 줘라 라고 했었는데요. 그림 자체에다가 이너 글로우를 주면 그 친구가 안쪽에 그 광선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쪽에 광선이 생기는 건 요 잘라주는 칼날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안쪽에 광선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핑 잘라주는 칼의 역할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 안쪽에 이렇게 빛이 비쳐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로 선택을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작업이 위에 쌓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급의 11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좌우의 방향을 바꿔주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적당히 배치해 주세요. 색상을 보정하십시오. 빨간색 계열로요 라고 한 건 아마도 요 초록색 연필심을 빨간색으로 수정해 주기 위함인 것 같죠.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요만큼만 바꿀 거예요 라고 범위를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지에 가셔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바꿀 수 있죠. 색상 값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높여주시게 되면 더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과 필 타입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로 바꾸겠습니다. 색상 정하세요. 나머지 쉐이프들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들 찾아 넣어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가 만들면서 작성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필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쉐이프 쉬프트 눌러서 작성을 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을 2개만 줬는데 쓸데없이 하나가 더 끼어 있다면 그 친구는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 꼭 확인해 주셔야겠죠. 위쪽이 짙은 색, 아래쪽이 옅은 색. 저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앵글 값을 꼭 조정을 해주세요. 오퍼시티에 대한 지시사항 있으면 그거는 레이어 창에 있는 오퍼시티 값 농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아이가 필요할 땐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색상값 바꾸시려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네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글꼴인지 어떤 친구가 작은 글꼴인지 꼭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다 맞췄는데 이렇게 구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렇다면 옵션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업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플래그.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밴드값 조정합니다. 전체적인 레이어의 배치들 순서 확인하시고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쭉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깔끔하게 지워주고 저장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600에 400짜리로 JPG, 10분의 1, 60에 40짜리는 PSD, 파일에서 세이브로 가셔서 이 안에 JPG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버전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낼 겁니다. JPG 형태로 엑스포트 내보낼 거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겠습니다. GTK 폴더 안에 이름과 파일의 형식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되어 있죠. 새로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 new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하나 짜놔야 되겠죠. 정경색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맞춰주시고요. 그 색상으로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의 FILL 필 채워주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두 번째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 값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퍼시티가 70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패턴은 뭐가 반복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텐데요. 알록달록하게 초록이와 하양이 다시 하양이와 초록이 요 친구가 하나로 묶여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략의 크기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만큼이라고 눈금자에 가져다 대시고 이렇게 60에 60 정도 되는 것 같죠?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60에 60짜리 뒤쪽에 배경 색깔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하시게 되면
배경 색깔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여기다 배치하긴 힘들겠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좀 넓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눌러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값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끌어주시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친구가 더 필요할 때는 Ctrl J 눌러서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Alt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Alt 드래그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드셨으면 이제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 하시게 되면 이름을 줄 수 있죠. 문양 모양이라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용할 때 오퍼시티 값을 낮춰주면 되니까요.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주시게 되면 나중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이미지의 크기가 비슷한지는 눈금자를 꺼내보면 알 수 있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 놓으시게 되면 우리 거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값도 400으로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2번. 문제에서 보시면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소프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군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섞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블렌드 모드인데 현재는 노멀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클릭하셔서 소프트 라이트 뒤쪽에 있는 초록색이 묻어나죠. 일정 부분을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하세요. 세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위아래로 적용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스크를 씌우려면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마스크가 씌워질 거고요. 그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를 썼을 때는 내 이미지가 다 보이는 중이죠. 이 친구를 가려주기 위해서 보드랍게 그라디언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윗동네가 보여야 되니까 이쪽이 흰색이라면 아랫동네가 가려져서 안 보일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군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검정부터 흰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래쪽에서부터 쭉 위쪽에 흰색으로 번져나갈 수 있게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 거고요. 필터를 쓰겠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셔서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제일 끝자락에 있는 텍스처 라이저 적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 친구들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는데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마스크 적용을 했고요. 잘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할 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보이면 되겠고 안 보이게 가려줘야 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보드랍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로 처리하겠습니다. 색상이 흰색 검정색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색상을 흰색 검정색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베이직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흰색과 검정색으로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색상이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은 오른쪽 상단이니까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 하나씩 하나씩 배치하세요. 이 급의 16번에서는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범위만큼 선택하셔서 색상 보정하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라sso 툴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원하는 범위를 직접 클릭 해주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가서 색상을 연두색 계열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처레이션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 왔다 갔다 색상을 더 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배경색이 단조로울 때는 매직원드를 쓰시는 게 더 편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선택을 뒤집어 줄 거예요. 셀렉트에서 인버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죠. 대칭시켜 주실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 대칭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은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친구의 경우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푸른색 계열과 패턴 들어가 있는 이 어두운 부분 두 개는 펜 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 작업을 하실 경우에 그 펜 툴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이제는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창 밖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창문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펜 툴 이용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레이어를 새로 만들면서 작업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필, 선 따위는 필요 없고요. 클릭하셔서 대강의 아웃라인만 그려줄게요. 클릭. 직선으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셨다면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 이용해서 곡선으로 바꿔 주실 수 있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쭉쭉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워줘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색상 무시하고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너 섀도우 효과까지 같이 주고 나올게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펜 툴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패턴이 적용돼야 될 친구는 하나를 더 복사하셔서 그 위에 패턴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한 친구가 더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얘는 이름 헷갈리니까 패턴이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패턴으로 씌워줘야 되는데 펜으로 작업했을 때 펜 도구를 눌러볼게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채워주는 걸 색깔로 채워줄 거예요 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중인 거죠. 색깔로 채우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겁니다 라고 옵션을 바꿔주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보면 불투명도 70을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퍼시티를 70으로 농도 낮춰서 살짝 뒤쪽이 묻어나도록 해줄게요. 너무 크게 빼곡하게 들어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크기 좀 조절하셔서 이 친구를 좀 낙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쉐이프들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쉐이프를 다 얹었고요. 글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글자가 큰지 어떤 글자가 작은지 구분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언급되어 있는 기능을 다 넣었지만 모양이 같지 않다면 그 이외에 꾸겨주는 기능은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글자 도구를 들으셔서 나타나는 옵션을 보시면 웹텍스트라고 꾸겨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레이어의 순서를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위치들 마무리를 지었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큰 걸로 저장하실 때는 600에 400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걸로 줄여서 저장할 때는 PSD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내보낼게요. 엑스포트. JPG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면 되겠죠.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줄어드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 꼭 확인을 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펜툴을 다루는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일단 직선으로 클릭 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따주실 것, 그 친구를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컴포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 주실 것, 위치라든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면 다른 걸 완성할 수 없으니까요. 완성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